이 시간에는 실수의 완비 공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앞 시간까지 우리가 실수의 그 연산,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공리 9가지를 봤죠. 덧셈에 대해서 4가지, 결합법칙, 항등원, 요번, 교환법칙. 곱셈에 대해서 4가지, 결합법칙, 항등원, 요번, 교환법칙. 그리고 덧셈과 곱셈이 만났을 때 분배법칙. 그래서 총 9개의 연산에 대한 공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순서 공리 4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총 13가지의 공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리만으로는 실수를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Q가 유리수 전체의 집합이면 그럼 우리가 Q는 실수 집합의 진부분 집합이죠. 실수에는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수 전체 집합은 실수 전체 집합의 진부분 집합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유리수 전체 집합은 연산, 덧셈과 곱셈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순서 관계가 완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리수 전체 집합 위해서 이 앞 13가지의 공리가 다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 앞에 13가지 공리만으로는 그 실수 전체 집합을 다 규정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유리수를 나타내면 0, 1, 2, 3,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리고 2분의 1, 2분의 2, 2분의 3, 2분의 4,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4 이렇게 하고 또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이런 식으로 해서 유리수를 나타내면 그 유리수는 다 나타내다 보면 이 수직선하고 구별할 수가 없죠. 유리수는 굉장히 조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점으로 찍으면 이렇게 수직선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실수 전체가 될 수는 없죠. 이 안에 유리수만으로 적으면 이렇게 보이지만은 이 안에 구멍이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 수직선상의 이 구멍을 유리수만으로 채우지 못하는 이 구멍을 메꿔야 됩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메꾸는 게 완비공리입니다. 그래서 이 완비공리가 있으면 드디어 이제 실수에 대한 모든 그 공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13가지에다가 한 가지 더 완비공리에서 14가지를 하면 이제 실수를 다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비공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몇 가지 용어를 봅시다. 정의. 집합의 상계에 대한 정의인데 S가 실수 전체 집합의 어떤 부분 집합이고 B가 어떤 실수라고 합시다. 그럴 때 우리가 B는 S의 상계이다. 또는 이 말은 또는 이제 S는 B에 대해 위로 6개이다. 이렇게 위로 6개 S는 B에 대해 위로 6개이다 하거나 또는 B는 S의 상계이다. 이 같은 말인데 이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모든 S의 원소에 대해서 X가 B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게 성립이 되면 우리는 B는 S의 상계라고 하고 또는 S는 B에 대하여 위로 6개이다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죠?
이게 수직선상이 있고 이제 S라는 집합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B가 이렇게 돼 있으면 자, B가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자, 그림과 같이 돼 있으면 S에 있는 모든 원소가 B보다 작거나 같죠. 자,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B가 이 집합 S의 위쪽으로의 경계, 즉 상계가 됩니다. B는 S의 상계죠. 또는 S는 B에 대해 위로 유계입니다. 위쪽으로 이제 전개가 되어 있죠. 위로 유계라는 말을 합니다. 자, 한번 정의가 이렇게 되는데 한번 재밌는 걸로 그러면 이제 공집합 이것의 상계가 존재하는가? 공집합의 상계는 존재할까요? 한번 만약에 1로 한번 봅시다. 1로 보면은 우리가 1이 만약에 공집합의 상계가 되려면 앞에 그 그 정의가 성립이 돼야 되죠. 모든 x에 대해서 x가 b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자, 모든 x에 대해서 공집합에 대해서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 전칙 명제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이거는 참이죠. 전칙 명제에서 집합이 공집합이면 이 모든 그 뒤에 나오는 조건이 뭐에 상관없이 무조건 참이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이거 부정하면은 어떤 원소가 존재하죠? 이게 아닌 게. 근데 어떤 원소가 공립합이 존재하지 않죠? 그게 거짓이기 때문에 이 원래 것은 항상 참입니다. 그래서 이거이므로 이게 성립이 되니까 자, 1은 공집합 이것의 상계이죠. 1로 봤지만 임의의 자연수에 대해서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그 실수가 다 이게 성립이 되니까 임의의 실수는 공집합의 상계가 됩니다. 1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모든 실수가 공집합의 상계죠. 앞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실수가 공집합의 상계니까 공집합은 위로 유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집합의 상계를 정의를 했는데 그러면 한 가지 더 이렇게 정의를 합시다. 집합의 상한. 집합의 상한이라는 것은 자, S가 실수 전체 집합이 부분 집합입니다. B가 어떤 실수일 때 그럴 때 우리가 B는 S의 상한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 정의를 보면 이게 유일합니다. 그래서 유일해서 서프리멈 S 영어로 상한이 서프리멈에서 줄여서 SUPS라고 이렇게 하죠. 이거로 나타냅니다. 자, 저희가 어떨 때 나타내냐면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 B는 S의 상계가 되면서 그러면서 가장 작아야 된다. 상계 중에서 가장 작아야 된다.
모든 x에 대해서 x가 s의 상계이면 가에서 b도 상계죠. b가 x보다 작다. 이것을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가는 이제 b가 상계가 되고 나에 의해서 그 상계들 중에서 가장 작아야 된다. 그러면 상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한을 또는 이 정의에 의해서 또는 이것을 최소상계라고도 최소상계도 합니다. 가에 의해서 b가 상계가 되고 나에 의해서 상계 중에서 가장 작은 거. 그래서 최소상계. 근데 최소상계라고도 하고 또는 최소상계보다는 상한이라고 하죠. 상한이라고 같은 말입니다. 상한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일 크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최소상계는 상계 중에서 가장 작다는 말인데 같은 말입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죠. 이렇게 어떤 S라는 집합이 있을 때, 자, 어떤 P1, 이게 S의 상계가 되죠. 위쪽으로 경계가 됩니다. 자, 그런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거, 이것보다 더 이렇게 더 줄어드는 거, 얘도 이제 상계가 되죠. 이렇게 줄어드는 거, 계속 줄어들다 보면은 S가 이제 공집합이 아니니까, 여기 여기도 S의 상계인데 이거 얘도 상계인데 얘가 최소 상계가 되죠. 이것보다 더 작으면 상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소 상계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경우에 B가 S의 상한, 최소 상계, 상한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이 S 그 위에서 S가 공집합이거나 위로 6개가 아니면 S의 상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S가 공집합일 때, S가 공집합일 때, 앞에서 봤는데 S가 공집합이면 모든 실수가 다 이 S의 상계였죠. 앞에서 봤었죠? 공집합이 모든 실수가 S의 상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하는 이것들 중에서 가장 작아야 되는데 가장 작은 그 실수는 없죠. 모든 실수보다 가장 더 작은 실수는 없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무한대는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이때 이 공집합을 네. 서프리멈 그러니까 아니 서프리멈 무한대가 아니라 이 공집합의 S 이것을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렇게 정의를 합시다.
공집합일 때는 이게 이제 자연스럽죠. 모든 실수가 상계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자. 그래서 실수에는 이 상한이 존재하지 없고 안 하고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를 포함하면 이제 서프리모 S 공집합의 서프리모 마이너스 무한대로 정의를 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만약에 S가 위로 6개가 아니면 S가 2로 6개가 아니면 여기에서 S가 계속 위쪽으로 나온다는 말이죠. 위쪽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실수도 S의 상계가 될 수 없죠. 모든 실수는 상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서프리멈 S를 이런 경우는 플러스 무한대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만약에 네.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하면 그러면 이제 모든 집합이 상계를 가질 수가 있다. 그런 것은 되는데 그게 이제 공리 우선 이 공리부터 합시다. 이게 실수의 완비성인데 위에 같은 게 아니면 자 이게 실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인데 자, S가 공집합이 아니고 그 다음에 위로 6개이면 앞에 두 경우가 다 아니면 위로 6개이면 S의 상한이 아래에 존재한다. 이게 실수의 완비성 공리입니다. 그림으로 이해를 하면 조건이 뭐 공집합이 아니고 어떤 집합이 있는데 위로 6개 어떤 숫자 B가 있어서 이 밑으로만 있습니다. 그래서 공집합이 아니면서 밑으로만 있으면 그러면 뭐 S의 상한 이 서프리멈이 항상 존재한다. 그래서 이 구멍을 메꾸는 역할을 바로 이 상한을 이용해서 이런 구멍 자 이게 실수에 존재한다 는 거죠. 유리수 이 실수가 아니라 이게 유리수라면 전체 집합이 유리수라면 이 완비성이 존재를 안 합니다. 이게 공집합이 아니고 위로 6개가 됐을 때 이때 이 상한이 존재 안 할 수도 있죠. 가령 우리가 예제로 A가 X의 원소인데 X의 제곱을 하면 2가 되는 거. 그러면은 여기서 0이 있고 이게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면 A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크고 루트 2보다는 작죠. A라는 집합은 이거죠. 여기에서 서프리멈 A는 루트 2죠. 루트 2인데 자, 이 예에서 만약에 우리가 전체 집합이 실수가 아니라 유리수라면 서프리멈 A가 그 유리수 안에 포함이 되는데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리수에는 서프리멈 A가 존재하지 않죠. 이 유리수 전체 집합에서는 이 완비성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근데 실수에서는 이런 이제 이 구멍을 다 메꾼 게 실수죠. 실수에서는
완비성 정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집합이 아니고 위로 6개이면, 자, 공집합인 경우하고 위로 6개가 아닌 경우는 우리가 이 상한을 공집합인 경우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하는 게 자연스럽고, 위로 6개가 아닌 경우는 상한을 플러스 무한대로 정의하는 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포함을 하면 우리가 뭐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냐면은, 이 확정된 실수 수직선, 자, R 무한대, 이것을 마이너스 무한대 합 실수 전체 집합, 그 다음에 합 무한대, 여기에서는 S가 이거일 때 서프리멈 S가 항상 존재하죠. 이렇지 않은 경우에 그 실수에서는 공집합이거나 위로 6개인 경우에는 그 실수에서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서 이제 집합의 상계, 그 다음에 상한을 정의를 했고, 그것을 가지고 실수의 완비공리를 정의를 했죠. 완비공리를 나타냈습니다. 같은 말로 그러면은 상한이 아니라 상계, 아니, 상계가 아니라 하계, 상한이 아니라 하계를 이렇게 똑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칭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집합의 하계는 이제 대칭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죠. 자, S가 R이고, 이제 어떤 C가 어떤 수일 때 C는 S의 하계이다. 또는 S는 C에 대해 이제 앞에서는 위로 6개인데 이거는 아래로 6개이다. 같은 말이죠. 아래로 6개이다. 또는 C는 S의 하계이다. 같은 말인데 이것의 정의는 뭐냐면, 모든 S의 원소에 대해서 이 X가 C보다는 큰 거죠. 이걸 만족을 할 때 우리가 이 실수 C는 S의 하계라고 하죠. 이 그림으로 보면 C가 이렇게 있을 때, S가 위쪽에 이렇게 있을 때, 이런 경우에 C가 S의 하계이죠. 또는 S는 C에 대해 아래로 6개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집합의 하한 또는 한을 최대 하계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가 어떤 부분 집합이고 C가 어떤 실수일 때, C는 S의 하한이라고 하고, 이제 인피멈 S로 나타낸다. 어떨 때냐면 두 가지를 만족을 해야 되죠. 첫 번째, C는 집합 S의 하계이고, 그 다음에 앞에서는 상계일 때는 상계 중에서 가장 작은 건데, 하계일 때는 하계 중에서 가장 큰 겁니다. 자, 하계 중에서 가장 커야 된다. 모든 S에 대해서, 모든 원소
모든 숫자에 대해서 x가 s의 하계이면 c가 그것들 중에 가장 크다는 거죠. c이다. 이것을 만족을 하면 우리가 하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는 하계이다. 나는 그 하계 중에서 가장 작다. 그래서 이 하한을 또는 뭐라고 하냐면 최대 하계라고 하죠. 이렇게 하한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실수의 완비성을 그 공리가 있는데 그 공리를 이렇게 하한을 이용해서 그대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정리라고 하겠는데 앞에 완비성 공리가 없고 이것을 공리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공리는 앞에 완비성 공리랑 이제 거의 같은 말입니다. 실수의 완비성을 하계와 하한으로 할 수가 있다. 자, 이거는 완비성은 S가 아래 부분집합일 때 S가 공집합이 아니고 아래로 유계이면 하계가 존재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S의 하한이 아래에 존재한다. 이렇게 성립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실수의 완비공리로 해도 됩니다. 이 정리는 그 완비공리랑 거의 같은 말입니다. 자, 이 상한과 하한에 대해서 한 가지 하면 우리가 이런 집합이 있을 때 서프리머 S의 상한 이거는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 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맥스 S 이거는 그 S의 원소입니다. 맥스 S랑 서프리머 S랑 거의 같은 정의인데 맥스 S는 그 서프리머 S이면서 S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S의 원소 중에서 가장 큰 것을 그러니까 맥스 S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집합에서 맥스 S는 S에 안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게 이 집합이 6개이면 위로 6개나 아래로 위로 6개이면 서프리머 S는 실수에 항상 존재하죠. S에 존재 안 할 수도 있지만 실수에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나 맥스 S는 집합에 따라서 이 S의 원소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 위로 6개 있지만은 존재 안 할 수도 있죠. S가 이런 형태이면 이제 맥스 S가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끝에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S에 존재 안 하죠. 근데 이거 S의 원소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형태에서는 S의 맥스 S는 존재 안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